자, 오늘 요거 하면 이제 6강까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첫 주에 여러분 학교 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그 빠지면서 진도 좀 덜 나갔던 것들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주 정도 앞으로 시험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금토 있는 날은요, 과제 어제 거 하나도 못했죠. 그래요. 충분히 하시고 다음 주 그때까지 해오시면 돼요. 과제는 나갈 것까지 워크북 전체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변형 문제를 저는 이거 원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나면 드리는 편이거든요. 또 혹시 신영이가 저 변형 문제 빨리 풀고 싶고 현기증 나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미리 풀어드릴게요. 원하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필요하고 말씀하세요. 자, 6강 3번 순서로 출제가 되었던 지문인데 제목이 뭐냐면 광합성의 형태와 광합성 형태가 변화했대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래요. 그럼 미리 우리 보자. 오늘날의 광합성은 뭘 가지고 뭘 만들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죠. 그래서 식물을 심는 거잖아. 근데 옛날엔 안 그랬나 봐.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설명문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뭐 내용 있지. 생명체는 지구의 모습을 드러낸 지프예요.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대요. 이 화학 반응,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 반응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광자에 의해 주도되는 되게 섬세하게 공들여진 어떤 하나의 춤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춤이 뭡니까?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일련으로 결합된 거잖아요. 그렇게 잘 짜맞춰진 그런 체계적인 어떤 체계라는 거죠. 이것들은 당이라고 하는 걸 생산하는 일련의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영록체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고에너지 광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도 봐도 되고 광합성을 볼까요? 다른 에너지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음식이 사용됩니다. 에너지 광자가 되겠네요. 이 고에너지 광자가. 자, 광합성의 가장 초기 형태는 물 그리고 황, 설퍼라고 하는 황과 같은 원소를 사용해서 그 과정을 완성했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과는 다르죠. 오늘날의 광합성은 황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물은 풍부했던 반면 물은 풍부하니까 많이 쓰여. 근데 황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해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되게 제한적이었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더 많이 생산하거나 이걸 대신 다른 걸 써야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현재보다 10배나 더 높았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황은 모자라고 이산화탄소는 남아돌고. 그래서 8억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초기 생명체는요, 광합성을 위해서 더 흔한 이 기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진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뭐 대신에? 황 대신에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황 쓰지 말던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게 더 이상은 희소한 원소, 그리고 뭐 황이라고 하는 원소에 의존하지 않게 되자 지구의 생명체는 그 많은 탄소를 전부 광합성에 쓰면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면서 광합성의 결과물,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라고 하는 이 결과물로 생성된 산소가 생기잖아요. 산소가. 왜냐하면 CO2에서 탄소를 분리해내서 그 산소를 일련의 박동 또는 맥박이 대기 중인 산소 농도를 1% 미만밖에 안 됐었단 말이야, 산소가. 근데 오늘날의 수준인 21%까지 엄청나게 증가시킴으로써 생물권을 완전히 탈바꿈시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간도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산소가 희박했을 때는 인간은 없었겠죠. 자, 완전히 설명문적인 글이었습니다. 역시 내용 일치가 가장 유력하고요. 순회부터 직후에 이 대명사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주절에 주어가 있죠. 생명체죠. 생명체가 우리 지구상에 등장하자마자 생명체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에너지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잡아야 돼요. 뭘 통해서?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화학적 반응,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화학적 반응은요, 되게 delicately 하면 정교하게, 섬세하게, cracked 하면 공들여 만들다. 그러니까 만들도록 하면 공들여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춤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되게 시적이죠. 이게 뭔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이끌리는 거거든. 뭐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고에너지 광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 이끌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광합성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이게 기반이야. 말 그대로 광합성이잖아. 빛을 합성하는 거잖아. 이것들은 이 고에너지 광자들이 되겠죠. 확실히 여기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들은 사용이 된다? 뭐에 의해 사용되나 봤더니 바로 엽록소에 의해서 사용이 된대. 뭐 하기 위해? 이끌기 위해 to drive. 뭐를? A series of 일련의 어떤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 말이야. 그 반응이 뭔데? 그 반응이 끝나면 바로 당이라고 하는 게 생산되는 거거든. 근데 당이 필요한 거네. 엽록소가 광자를 사용해서 당을 만들어낸다. 엽록소가 광자를 이용해서 당을 만들어낸다. 그 첫 번째 형태, 이렇게 중요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형태는 사실 뭘 사용하는 광합성이었냐면 물이랑 그리고 어떤 원소를 사용했대. 근데 그 원소 중에 바로 sulfur, 이게 화산 주변에 그렇게 많은 황이야, 황 같은 원소를 사용했었단 말이야. 왜? To complete the process. 그 과정, 광합성이겠지.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완료해내기 위해 필요했던 게 물과 황이었대. 가장 초기에는. 자역적하지만 말이야. while 뭐뭐지만 물이라는 재료는 was abundant, plentiful. 그 당시에 너무도 많았어. 그렇긴 했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scarce이죠. 부족이잖아요. 부족했었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거야. 무엇이? 여기 주어는 아니군요. 그냥 끝났나? 희소성은 있군요. 이 황의 희소성이야. 황의 희소성은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 이하를 의미했다. 황이 부족하다? 그렇다는 건 광합성 자체가 재료가 반밖에 없으니까 매우 제한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맞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이 다시 역적이에요. 아니 그럼 광합성 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했지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농도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그 당시 지구의 농도가 세상의 월 more than 10times,예요. 10배가 넘는 엄청난 농도를 갖고 있었어. 누구보다? than they are today. 그것들이 오늘날 그런 것보다.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같아요. 이산화탄소랑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여기는 they 역시 concentrations of the carbon dioxide 모델을 받는 거거든요. 대신 옛날 거, 이건 오늘날 거죠. 옛날 농도가 오늘날의 농도보다 10배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자리는 대동사라고 하죠. 얘는 당연히 여기는 비동사와 호응해서 현재니까 현재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탄소였다는 거죠. 이산화탄소였다. Over a period of some 800 million years. 8억만 년이잖아요. 8억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기 생명체가 진화를 시킨 거야. 바로 the capability, 그 능력을 진화시킨 거죠. 야, 안 되겠다. 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To use this, 이 더 흔한 기체를 사용하자. 그렇게 능력을 키웠어. 그게 이산화탄소가 되죠. 이거를 광합성을 위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능력을 진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된 뭐에 그 희소했던 원소들, 뭐 황 같은 설퍼 같은 것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된 지구의 이 생명들은요 드디어 여기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페르시가 뭐야? 소멸, 멸망하다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나와야 돼. 또는 뭐 나와야? prosper 같은 거 나와야 되겠지. 또는 뭐 나와야 돼? thrives 같은 거 나와야 돼. 이거 다 번성하다지. prospered, thrived, flourished. 전부 번성, 흥하게 되었다. 그 다음 문장, 앞문장 구도를 받게 돼. 뭐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it은 뭘 가리켜? 앞에 있는 지구의 생명 가리키는 거지? 지구의 생명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뭐? 번성하는 거 가리키고. 그렇게 지구의 생명이 번성하게 되면서 the oxygen, 산소는 그런데 만들어진 산소, pp로 적혔네. 동사 아니고 생산된 산소 뭐로서 프로덕트 옆에 있는 거야. 프로덕트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1차 결과물 옆에 있는 거니까 이건 2차 결과물 그걸 부산물이라고 하지. 원래 목표했던 건 아닌데 딸려 나온 거야. 뭘 했는데? 난 원래 광합성 하려고 했거든.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딸려 나온 부산물로서 이 만들어진 산소가 결국 바꿔버렸다. 신기하게. 애초에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이 생물권이라고 하는 건 이 생태계를 쉽게 말하면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전체를 탈바꿈시켰다. 그러니까 모두는 어때요? 생명체들의 호흡 방법이 달라졌겠죠. 흡수시키는 게 이제 산소를 호흡시키고 옛날에 뭐 황을 먹었겠지만 뭐와 함께 with the series of the pulse 하는 맥박부 이런 거죠. 일련의 맥박과 함께 근데 어떤 맥박이냐?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the oxygen 이 대기 중 산소 대기 중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어디서 어디로요? From A to B죠. 원래 1% 미만이었는데 거기에서 오늘날의 수준까지 바로 대기 중 21%라고 하는 비율의 농도로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말이에요. 생물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원래 순서였죠? 원래 순서여서 순서 말고 삽입으로 가게 된다면 삽입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SED. 오케이. 이 문장이 딱 좋죠. 이 문장의 문장 삽입 한번 보실래요? 자, 얘가 출제가 된다는 정답의 논리는 뭐 명백하죠. 바로 다음 문장에 it과 did를 그대로 아까 받았었죠. 플러리시 받았고 life도 받았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더 이상 희소한 자원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았으므로 이 흔한 것을 더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까지 들어있으므로 뭐 어렵게 나오진 않네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게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용 일치. 방금 말했듯이 일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랑 그리고 어법도 대동사 PP, 대동사 수일치, 접속사, 부사형용사 어법은 조금 약하네. 어법은 뭐 안 볼게요. 그냥 내용 일치랑 문사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어법으로 출제가 되었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어때요? 긍정, 부정이 많죠.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익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다주는 폐해도 있을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우리의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대면 단서의 부재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원래 우리가 밖에서 좀 만났죠. 우리가 밖에서 만날 때 뭐가 생깁니까? 대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자,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게 없어. 어디에서? 사이버에서는. 그게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람들 간에 경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저를 봄으로서 혹시 경계를 느끼나요? 느끼죠. 비호감으로 생겨서. 네,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쳐다보면 기죽을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는 키보드 오래될 수 있죠. 왜 안 보이니까 겁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경계를 없앨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가상세계에서의 탈억죄의 원인이 된대요. 탈억죄라는 말 이 자체가 사실 여러 모의고사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탈억죄가 뭔 말이야? 억제를 벗어났다는 얘기야. 억제를 벗어나는 건 참는 거야, 안 참는 거야? 안 참는 거야. 그래서 키보드 오래되는 거죠. 이게 탈억죄예요. 내가 뭔가 규제받고 제한받는 걸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다 벗어나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온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첫 번째 문장과 짝짝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따로 있는 걸로 봅시다. 이메일은 말 그대로 전자메일이나 로그인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서 내면의 목소리 경험될 수 있다는 뭔 말이야? 이걸 읽는데 보낸 사람인 척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소리하여 읽어보는 걸 얘기하나 봐요.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읽을 때 읽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온라인 친구의 목소리를 또한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이 사람 말하는 게 정신병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쓴 편지를 읽어본 적이 뭐 있습니까? 편지를 쓰나요 요즘? 써봤는 편지? 남자친구한테? 그럼 남자친구 너한테 써봤어? 읽어봤어? 그럼 너 그거 읽을 때 여기 네가 남자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어? 그러면 네가 읽지만 동시에 네가 듣는 역할? 아 오글거리죠? 이거 왜 이런 글을 써가지고 오글거리게? 혹시 신랑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써는 걸 읽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거의 그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아무튼 오글거립니다. 근데 이게 얘들아 꼭 가상세계 이메일에만 국한되는 거냐? 생각해봐. 손편지는 그렇게 안 해? 손편지도 읽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글 그지 같네요. 굳이 이걸 사이버라고 나는 이유가 뭐지? 사람들은 흔히 읽으면서 자신들의 입술을 움직이거나 언어음을 내는데 상준아 보고 싶어 사랑해 하고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텍스트에 다른 사람이 쓴 편지에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시킨대요. 프로젝트 시킨대요. 다시 한번 자 이걸 굳이 온라인 얘기하면서 할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대화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경험이 된대. 정신병인가요? 그거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연코 하나의 독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신병 걸린 것처럼 그 사람 흉내내고 하는 게 탈옥죄입니까? 이게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이 딱 되지 않습니다. 좋은 글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당연히 두 존재 사이의 대화는 아니죠. 내가 친구가 보내준 거 읽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독백인 거예요.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예요.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내 얘기를 남한테 하는 것보다 나한테 하는 게 안전하다? 역시 당연한 얘기죠. 내가 남한테 이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가 소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덜 책임감 있게 털어놓게 됩니다. 나 혼자 읽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들킬 이유가 없어서 난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듯 같은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메시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편지를 읽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누구로부터 이메일이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으면 당연히 나 혼자 읽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뭐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써준 편지는
그럼 원래 이런 거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읽어주죠. 신영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너의 첫 이미지는 이랬단다. 호호호. 그러면 요것과 연결시켜보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혹시 네가 민감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들릴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이메일을 내가 보냈고 신영이가 방에서 혼자 읽게 될 때 그때는 그런 대면적 요소가 사라지니까 단절이 돼 있으니까 오로지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이 안전하니까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이것까지 가는 건 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덜 책임감 있게 털어놓게 된다는 다시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을 다 뱉어내는 것을 얘기합니까? 둘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경계의 소멸은 심리적인 자립과 건강한 자율성이라는 우리의 보편적 목표이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또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안 좋은 거예요. 편지 혼자 이메일 보는 거 안 좋다는 얘기 하려고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이건 좀 몇 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글이 너무 그지 같고 막연하죠. 근데 영어를 읽을 수는 없고요. 텍스트 자체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만 일단 잡아볼게요. 이 경계의 소멸은 왜 생겼습니까?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메일을 받아서 경계가 소멸되었어? 그러면 그거는 심리적 자립과 건강한 자율성에 도움이 안 됐으니까 이메일을 읽고 경계가 소멸되면 심리적 자립이 안 돼. 심리적인 의존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건강하지 않은 자율성, 건강하지 않은 자율성은 뭐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방과 덜 책임감 있는 것, 이걸 무책임한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의 대화와 온라인 이메일에서의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화라고 갈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온라인, 오프라인 손편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오프라인에서는 면대면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 나왔던 거에 다 반대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것도 경계. 그러니까 온라인 대회는 경계라는 게 생기고 눈치를 보게 되고 책임이라는 걸 갖게 된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 이 온라인 이메일로 예시가 들어져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없어. 왜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탈옥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실을 제공한다. 자, 이메일이 왔는데 이메일에 온 목소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된다는 건 이거네. 오케이. 내가 만약 지금 여러분께 말을 하는 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권위자나 내가 무서워하는 실체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 공부 좀 해. 자, 기분 나빠. 그치? 왜? 실제로 니네가 아닌 실체화되어 있는 타인이 너희한테 뭔가 지시하고 말을 하잖아.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고 압박도 받을 수 있고 책임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기 때문이네. 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런데 온라인 이메일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거야. 여기서 독백이라고 했죠. 독백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실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같은 영향을 받지는 않죠. 이 남 목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 자기적으로 읽을 뿐이니까요. 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걸 읽을 때 자신의 입술이나 언어를 내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텍스트에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덮어 썼으니까 역시 어때요? 원래의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기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그대로 내가 파악할 수 없기도 하잖아.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읽었다고 하는 건 내
본의, 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지금 글의 맥락이 다 뭐야? 이런 걸 하니까 자립도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독백,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시키는 것 역시 마이너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적인 해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본 거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읽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화는, 온라인 이메일을 통한 일방적 대화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두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기보다는 이건 실제로 두 존재에서 일어나는 게 맞죠. 얘는 실제로 두 존재 사이의 대화가 맞는데 이것도 사실 두 존재의 대화가 맞잖아. 쓴 사람이 실제로 있는 거고 나는 읽는 사람이니까 대화가 맞긴 하지만 그렇게 못 느끼는 거야. 자,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게 뭐라고? 면대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만만한 거야. 얘는 두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독백이란 말이 아까 있었죠. 어땠어요? 독백인 거죠. 두 존재가 아니라 독백으로서 경험된다. 그 다음 문장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대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어쨌든 면대면일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을 직접 하겠지만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쫑알쫑알 거리는 건 결국 나밖에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대요. 안전하대요. 그럼 안전을 추구하는 건 뭐 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걸 자꾸 끼어들고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면 듣고 고치고 해야 돼.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꾸 나를 내 안에서 보호하려고 하면 결국 이건 뭐다? 의존을 얘기하는 거죠. 의존이 되는 거야. 그 결과적으로 자신은 다른 사람 사이의 경계가 소멸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소멸되었다는 건 책임이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더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덜 책임감 있게 털어놓게 된다. 이게 다 이런 거였어요. 남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게 된다. 눈치를 안 본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소멸되면 심리적 자립이 안 돼. 자꾸 의존한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 그리고 건강한 자율성은 우리가 원래 건강한 자율은 뭡니까? 책임을 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책임을 지는 행동을 자율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그것이 전혀 자신에게 건설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때 그럼 우리가 보통 방종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덜 건강한 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대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의존은 계속하게 되는 거죠. 심리적인 의존은 계속하게 되는 거고 건강한 자율성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율성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된다였습니다. 다시 그대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글자치가 막 휘식 재밌게 읽히는 글은 아니었어요. 문장도 안 되는데. 자, 이제 원문 가볼까요? The absence, 부재, 없음, 뭐가 없어.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그 얼굴에 대한 단서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보통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는 이 단서가 보통은 이끈단 말이야.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이끌잖아. 우리의 현실 오프라인 상호작용은 보통을 이끌어내는 얼굴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요소가 없어서 그것이 결국 무엇이 사라진다. 이레이즈, 제거하다. 경계가 사라진다 이거야. 경계가 사라져. 자, 이거 지금 뭐야? 마이너스야. 좋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경계라고 하면 오히려 경계가 우리의 소통을 막는 장애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글은 반대야.
이 경계는 지켜져야 할 경계인 거야 원래. 뭐 독립과 자율적 건강한 자율성을 위해서 말이지. 가상 공간에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경계라고 하는 걸 삭제시켜버려. 그래서 또한 기여하게 되는데 무엇에 기여하게 되냐면 우리 인히빗이 억제하다잖아요. 인히빗이 억제하다인데 여기서 명사형 어미와 부정형 접두사가 붙어서 억제하지 않는 것, 제한하지 않는 것, 탈억제라고 되어 있어. 자, 탈억제는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지 마음대로 하게 된대. 가상 공간에서 말이에요.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앞에는 뭐 예를 들어가 있겠죠, 원래는. 예를 들어, 한 이메일이 왔어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이 이메일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야. 뭐로써 경험이 되냐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의 내면의 목소리로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 그래서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시지를 읽을 때 분사구문이라서 우리는 또한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온라인 친구, 동료의 목소리를 듣는다? 실제로 듣는 건 아니고 바로 내 목소리를 대신 사용해서 상준아 안녕 그렇게 한다고 이 사람이 썼대요. 그래. 이 심리학자겠죠 뭐. 사람들은 종종 입술도 움직여가면서 상준아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맥스핏 사운드 말하는 소리까지 내면서요. 편지를 읽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이메일을 읽을 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 입술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은 만들 수 있다. 편지를 읽는 사람이 투영하도록 만들 수 있대. 투영이 뭐야? 갖다 씌우는 거죠. 갖다 씌우는 거예요. 투영시키게 만든다. 무엇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 글 위에 덮어 씌우는 거죠. 더빙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더빙이 되는 거야. 더빙. 그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내 목소리로 더빙하면 투영하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 결과는 투영의 결과는 바로 이하가 될 수가 있어. 그 온라인 이메일을 통한 대화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 어떻게? As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one's own head. 아까 했던 말 또 하네. 실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그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즉 much more a soliloquy. soliloquy 하면 모노로그 같아. 이게 독백이지. soul, 모노 이런 게 다 1이란 뜻이잖아. 사실은 혼자 하는 말에 훨씬 더 가깝다니까. 뭐라기보다는 dialogue. 로그는 역시 말. die 하면 여럿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화죠. 이건 진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대화는 어떤 건데? That it really is. 그것이 실제로 그런.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the conversation을 받아야 되겠지. 그 대화가 실제의 두 사람 이상의 dialogue 이라기보다는 누구 사이에 between two separate entities 두 명의 별개, 개별적인 entities는 실체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깝게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since 때문에로 갈게요. since talking to oneself 이렇게 편지를 읽고 있으면 지 자신한테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 독백, 투영, 더빙이었으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여겨져. 읽는 입장에서는 나 혼자 읽으니까 되게 안전하다고 여겨진단 말이야. 뭐보다는 than talking to someone else. 실제로 다른 누군가에게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is more indiscrimination. discriminate는 차별하다잖아요. 차별하다. 차별적인
근데 이건 무차별, 비차별적인 무분별함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안 가려. 아무것도 안 가리는 그런 오픈리스, 개방성이야. 할 말, 안 할 말, 생각할 거, 안 할 거 다 한다는 얘기죠. 실제 대화에서는 우리가 참기도 해야 되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잖아. 근데 혼자 편지 읽으면 개새끼가 막 욕도 다 하고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and 그리고 그에 따라 덜 책임감 있는 그런 disclosure, 폭로, 드러냄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러내지 못할 것도 막 책임감 없게 드러낸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이메일 읽으면서 내가 드러내는 걸 막 남한테 말하고 댕기냐? 그건 아니고요. 혼자 읽고 있는 이 녀석의 정신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not to mention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죠. 얘랑 비슷한 게 이 not to mention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뜻이고 let alone이 있습니다. let al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는 커녕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뭐뭐는 커녕이란 말은 어디 씁니까? 쟤는 공부는 커녕 운동도 잘해 이런 말 안 하죠. 안 할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let alone이라고 하는 건 부정문에서 쓰는 거야. 이건 당연히 안 하고 저것도 안 해라고 할 때 let alone을 쓰군요. not to mention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분별한, 무책임한 이 폭로도 하고요. 또 뭐도 한대요? dissolution 한대요. extinction 같아요. 아까 뭐였다고? 경계의 소멸 아닙니까? 소멸, 사라지는 거. 경계가 소멸되는 것도 당연하네. 누구 사이에? between self and the other. 그쵸? 나랑은 쟤가 따로가 아니야. 쟤가 나고 나가 쟤고만 그래. 이 정도면 정신분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이렇게 경계가 소멸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도움이 안 된대요. 우리의 보편적인 목표 뭐에 있어서 바로 심리적 의존 말고 독립. 우리가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또 건강한 그런 자율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웬만하면 이메일로 소통하지 말고 만나서 대화로 해야 되겠네요. 시험 이해가 가는 편입니까? 그렇죠. 이게 간혹 되다가도 중간에 뭔가 핀트가 꼬인 데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계속 풀어봐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 꼭 체크해서 와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도 질문을 받다 보면 저도 더불어 같이 깨달아가는 바가 있거든요. 어려운 넘어가서 뭣도 아닌 소재 가지고 글을 참 있어 보이게 쓴다고 애썼어요. 방금 그 글은 정말 억지글이에요. 억지글. 응? 아까 들었어요. 5년만 빠졌어요. 난 진짜 안 진짜 했잖아. 장문에서 빠진 거예요. 까눌렴 7번 갈게요. 자, 7번은 우리 개미 얘기로 가볼까요? 흰 개미들이 하는 일과 음식을 얻는 방법. 이것도 완전히 내용일치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개미의 세계로 빠져보죠. 대부분의 흰 개미는 육체 노동자래요. 일개미네요, 그러면. 눈이 멀고 나이가 없답니다. 불쌍불쌍. 그것들의 핵심적인 도시 구조물을 유지하고 건설하고 반드시 도시 전체의 기후 제어 시스템이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엄청난 분들인데요. 공대 나왔나봐. 다른 일에 종사하는 개미들, 즉 병정개미나 생식개미에게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데 안 하는 게 없네요. 와, 이 정도면 뭐 일단백인데요. 그것들은 또한 그들이 분집에 의존하는 도심의 곰팡이 농장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흰개미가 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왕개미의 방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곰팡이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흰개미가 분집을 살게 하는 먹이를 생산하는 곳이 또 거기래요.
매일 밤 일개미들은 먹이실 원정을 위해 개미집을 떠났다가 내장이 풀과 나무 조각으로 가득 차서야 돌아온다고 합니다. 개미집으로 돌아오면 그것들은 농사를 짓는 방으로 향한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들은 불완전하게 소화된 나무와 풀을 배설하고 이것을 곰팡이 포자가 뿌려진 미로 같은 구조물로 만들기 시작한답니다. 꼭 집 방문해보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곰팡이류는 나무와 풀에 원래 가지고 있는 되게 질긴 성분의 셀룰로스를 분해, 용해시켜서요. 그것을 흰개미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형태의 먹이로 바꿔낸다고 합니다. Most termites are manual. 매뉴얼 하면 몸으로, 손으로 일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흰개미는요,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눈이 멀어있고 날개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흰개미들은요, 유지도 하고 지어주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그 부시의 건축물들을요, 그리고 보장도 해요. 그 도시 전체에 걸친 기후 통제 시스템이 도대체 뭔데요? 무슨 개미집, 여러분 아니구나. 여러분 개미집은 실제로 통풍 구조가 다 돼 있는 거 아세요? 개미집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 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공기 들어가서 뜨거워진 공기는 여기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 다른 학교 교과서에서 개미집 분석한 교과서 내용이 있었는데 엄청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그 개미집 내에 있는 기후 통제 시스템도 보장을 한대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주어 동사인데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로 대비아를 보장해 준다는 거야. 시스템이 최적으로 가동되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고 물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Those in other professions. 다른 직종이 뭡니까? 뭐 일개미, 여왕개미 다 나비가 맡은 분업 돼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물도 주고 한대요. 바로 나왔네요, 여기. 경정개미들하고 번식용 개미가 있나 봐요. 자, 이렇게 일개미, 흰개미들은요, 또한 어떤 일을 떠맡습니다. tasks라고 하는 건 taking charge of 또는 responsible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고 있냐면요, managing 관리해요. inner city plagues, 도시 안에 있는 개미 그 군집 안에 있는 곰팡이 균사류입니다. 곰팡이 농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곰팡이 농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on which, 그 농장 위에서 그들의 군집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뭐를? 먹을 거를 여기에 의존하고 있대요. 이거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위치예요. 얘네들 먹고 사는 곰팡이, 그거 농장 어디 있냐고? Located just below the queen's chamber. 챔버는 방이잖아. 여왕개미가 사는 방이 있는데 그 방 바로 아래에 위치되어 있는 그 곰팡이 농장은요. 입니다. where? 장소입니다. 흰개미가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음식을요. 어떤 음식? that sustains, 유지시키는 뭐를? 그 군집 전체를 유지시키는 음식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럼 뭐 그건 아까 했던 얘기 곰팡이 농장. 근데 곰팡이 농장에 곰팡이를 키우는 건지는 볼게요. Every night, 매일 밤요. 그 흰개미, 일개미는요. 떠난대요. 마운드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잠깐 그랬지만 개미집 여기 있는 언덕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개미 언덕. 요 개미집 언덕을 떠나요. 뭘 찾았어요? forage라고 하는 건 먹이를 찾아다니는 뜻이죠. 먹이를 찾아다니는 expedition, 원정, 탐험대를 꾸려서 요 개미 언덕을 떠납니다. 매일 밤 매일 밤. 그리고 returning 분사구문 돌아오는데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럴 때만 돌아와요. 안 그러면 안 돌아오나 봐. Only when, 오직 their guts, 개미도 안에 내장이 있을 거 아니야. 개미의 이 내장, 뱃속이, 위장 속이 are packed with야. packed 하니까 꽉 찬 거죠. 배가 꽉 찰 때만 돌아옵니다. 뭘로? With grass and wood chips야. 원정 떠나서 풀, 있는 건 있는 거 다 먹는 거야. 또 나무 껍질 조각들 있지. 이것도 다 집어넣어 입에다가.
그래서 배가 차면 그때 집에 돌아와. 안 차면 안 돌아와. When they make it back to the mound. 그래서 배를 꽉 채워서 그 개미 집 언덕에 다시 여기서 make it은 돌아오다 도착하다는 뜻이야. 도착했을 때 걔네들은 head 향한다. 어디를 향해 바로 the burning chambers. 그 농장 방으로 가. 여왕개미 바로 아랫방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뱃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지. 그 뱉어내야 되지 않겠니 이제? 거기에서 했어. 거기가 어디야? 요거 그치? 농장 여왕방 앞에 아래에 있는 그 농장에서 우리 흰개미들은 defecate한데 defecate excreta 뭐냐면 배설하다야. 배출하다야. 그러니까 먹은 거를 배설하는 겁니다. 똥꼬로 뿌식. 근데 어떤 거예요? 더 partially digested야. digest는 소화된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가 아니라 partially가 부분적으로야. 그러면 덜 소화된 거죠. 아직 소화가 완전되지 않았대. 여기서 말하는 소화는 뭐냐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분해가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 덜 된 상태야. 흡수가 아직 안 되는 상태에 그 나무 껍데기랑 풀 그걸 배설을 해요. 그 방에다 싸는 겁니다. and 그리고 셋어바웃한데 셋어바웃은 뭐뭐를 시작하다. 뭘 시작하냐면 몰드하기 시작한대요. 몰드하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이걸 만들기 시작한대. 이것은 뭔데? 부분적으로 소화된 그 흙나무 풀 배설물을 말하는 거죠. 그 배설물을 뭐로 만들기 시작하냐면 미로처럼 생긴 미로처럼 생긴 구조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 미로처럼 생긴 구조물에 with the fungus spores 아까 나왔던 이 곰팡이로 된 포자, 스포하면 포자, 곰팡이 포자가 이렇게 막 시드가 있대. 시드라고 하는 건 위에 이렇게 뿌려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요. 개미집에 도착하면 여왕개미 바로 밑에 있는 이 방에다가 똥을 뿌직하고 싸요. 뿌직 쌌죠? 이 똥은 반쯤 소화가 아직 안 된 나무나 풀인 거고요. 여기다가 곰팡이 포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양념처럼 뿌리는 겁니다. 이 상태야. 그리고 나서 뿌리긴 뿌리되 이 똥도 미로처럼 생긴 어떤 구조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곰팡이가 위에 곰팡이 뿌려놨잖아요. 이 위에 뿌려놓은 곰팡이가 드디어 분해시키기 시작합니다. dissolve, 분해. 뭐를요? 그 터프, 질긴, 단단한 셀룰로스라는 성분을 분해시켜요.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건데? In the wood and grass. 여러분 나무 껍데기나 풀 씹어본 적 있나요? 질겨요. 그게 바로 셀룰로스라는 성분 때문인데 그걸 이 곰팡이가 녹여준다는 거야. 부드럽게. 그래서 transforming it 그것을 뭘로 바꾼다?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나무랑 풀이 되겠죠. 그걸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다? 흰개미가 이제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훨씬 대단하죠? 지들이 가져와서 먹고 다 소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가져와서 먹다가 소화 안 되면 싼 다음에 다시 곰팡이 뿌려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지네들 다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얘네도 먹긴 먹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다 다른 개미들 먹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엄마 같은 개미입니까 진짜. 말만 여왕인 개미는 맨날 저기 혼자 놀고 있는데 대단히 희생하는 개미네요. 내용일치 그리고 중간에 문장사기 하나 둘 셋 넷. 문장사기 하나 가볼게요. 요거요. 제가 봤던 요 문장 있잖아요. 요거 문장사기 하나 나머지는 내용일치로 가겠습니다.
다음 무관한 문장 출제가 되었던 지문 신뢰는 결제 시스템의 필수기였다. 이건 조금 재밌어요. 이건 조금 재밌습니다. 자, 현대 경제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려면요. 경제라는 건 돈 주고 물건 사고 하는 거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래요.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5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카푸치노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R을 사 먹었어. 그러면 그 거래는 현금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준 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인정되죠. 돈 줬잖아. 그럼 인정이야? 오케이. 현금 거래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인증된다. 일단 그 지폐가 금전등록기에 계산기에 들어갔고 여러분이 커피를 들고 커피숍에 나오면 그것은 또한 최종적이면 돌이킬 수 없죠. 그러면 다시 가서 커피 돌릴게요. 다시 돈 주세요. 못하잖아요. 아 물론 커피 아닌 경우를 할 수 있죠. 문방구에서 뭐 사면 할 수 있죠. 얘는 그거 안 해봤나 봐. 찌링이. 근데 이제 대조해요. 전자지불 시스템이요. 이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 말고 이거 딱 신용카드 같은 거야. 신용카드. 에서는 거래의 유형의 요소가 없대. 유형, 형태를 가진 요소, 지폐를 얘기하는 거죠. 지폐 따위가 없기 때문에 지불의 완결성과 불가역은 돌이킬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보장이 덜 간단하대요. 왜? 온갖 준적이 있지만 딱히 티가 안 나니까. 뭐 물건은 물론 좋겠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신용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과일 가게 아저씨야. 손님이 왔어. 수박 사간대. 그러면 수박 주면 이 사람 맨날 10,000원, 5,000원 준단 말이야. 그럼 팔았네. 오케이. 근데 신용카드라는 게 개발됐다고 하더니 그 영업사님 와가지고 사장님 이제는 지폐로 안 한대요. 요 기계에다가 그 손님이 주시는 이 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긁으시고 삐삐삐 누르시면 다음 달에 계좌로 돈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이제 시작을 해서 첫날이야. 카드다 카드. 네 알겠습니다. 긁었어. 띠띠띠띠. 뭐 소리는 나. 수박 가지고 가. 자 순간 뒷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돈 이거 받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왜? 실물이 없잖아. 실물이. 내가 가져간 것이. 결국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객과 사업체 간의 신뢰의 부재는요.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의해 극복된대. 그치? 내가 저 녀석이 지금 뭐 카드를 긁고 갔는데 내가 저 녀석한테 돈을 받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신용카드로 긁었지. 그럼 신용카드사에서 나한테 돈을 입금해 줄 거 아니야. 개인은 못 믿지만 신용카드라는 기업은 어때?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꼭 중개되는 대상들은 신뢰성이 있고 큰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거래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재하는 중간에 껴있는 이 회사가 그것을 극복시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더 첨언해 보자면 이게요 아직도 그래요. 어르신들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자체에도 극복 못 하시는 거 알아요? 신용카드에서도 안 믿어요. 그것들이 돈 잘못 넣어주면 어떡해? 야 이번 달 요금 2번 빼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신뢰 in payment system 지불 체계에 대해서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을 때 이 신뢰는 사실 imperative하면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very important야. 엄청 중요합니다. 뭐에게? for the smooth, 순조로운,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요. 현대 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지불체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불을 한다고 쳐봐요. 카푸치노 한 잔에 5달러짜리 실물 지폐를 옛날 방식으로 지불한다고 쳐봐. 그러면 that transaction 거래죠. 그 거래는 실물 화폐를 통한 거래는 분명히 instantly 즉시 authenticate. authentic하면 이게 진짜의 진정한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인증된다. 같은 거 certificate 즉시 인증돼. 확인 완료. 왜냐? 당연히 그 거래는 intermediate 했거든. 요 중재된
뭘 통해서? 캐시, 현금이라는 걸 통해서 중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인증이 된다고요. 그리고 즉시 인증이 된 현금 거래는 또한 동시에 그것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되며 리버서블이 돌이킬 수 있는 이고 IR에 붙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이고 이걸 유식하게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또는 비가역적.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단 뭐 하면 원스 일단 뭐 하면 the bill 그 5달러짜리 지폐가 goes into the cash register 그 돈통에 들어갔고 그러게 당신은 커피를 들고 카페를 나오는 순간 거래는 끝이 나버려요. 보장하는 것 최종성 파일의 명사형이 된 거죠. 이것도 명사형이 되었네요. 최종성과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음을 보장하는 것 뭐에 어떤 지불에 있어서 이게 is less straightforward. straightforward 하면 간단하게 뜻이잖아요. 덜 간단하대요. 좀 복잡한 거네. 뭐에 있어서는 electronic payment system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전통적인 현금 지불 시스템과 대조를 두기 때문에 이 앞에는 당연히 온디언을 핸드가 올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없지만 반면이라는 말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온디언을 핸드 반면에 하면서 이 글이 시작되겠죠. 반면에 전자지불 시스템에서는 이 실물 시스템에서 이런 특성이 덜 간단하게 보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보장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덜 간단하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큼. 눈에 안 보이니까. There's no tangible. tangible 하면 실체가 있는 유형의란 뜻이야. 실체가 있는 또는 유형의 없어. 실체가 있는 요소가 없다니까 지폐 같은 그 거래에는 말이야.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틸은 여전히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debit or credit card 이거 직불카드 이거 신용카드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금이 아닌 이런 카드들로 현금 대신 결제를 한다고 하면 그 커피숍은 can be confident야. 오케이. 일단 확신한대요. 너 왜 현금 없어? 현금 없으면 나 안 받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확신한다니까? that year라고 확신을 해요. 사실 역설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것은 커피숍이 되겠죠? 이 커피숍이 뭐 할 거라는 걸 확신합니까? 나 받을 거야. 쟤한테 지금 현금은 못 받았지만 나 get paid니까 집을 받다가 되겠죠? 얘는 비동사 대용으로 쓰인 거야. 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대병렬이네요. 또 confident that 하는 거야. 하나 더 뭐를 또 확신하게 됩니까? 손님인 당신이 could not reverse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도 확신해요. 그 거래를 말이야. 뭐 한 뒤에 이 사람이 지금 카드로 카푸치노를 구입해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 거래를 다시 돌이킬 수 없음을 카페 주인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알았습니까? 신용카드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왜 얘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확신의 원인이 나옵니다. The absence of the trust between customer and business. 그래, 커피숍이랑 손님 너 사이에 신뢰는 없어. 오케이, 인정이야. 그게 없어. 근데 문제야? 아니, 극복된다니까? 뭐에 의해서? 바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라고 하는 중재 집단, 중개인에 의해서 신뢰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재미는 조금 아까보다 낫지 않습니까? 잠깐 쉴까요?
혹시 정인이라고 알아? 정인이요? 응. 무슨 분? 정인 알긴 알아? 아는 정인이가 있긴 한데 공부 잘하는 정인이.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고. 아야만 정인이랑 같은 말 아니지? 정인이 누군지는 기억해? 작년에 잠깐 같이 했었던 애잖아. 쌤이 안 가르치는데. 물건이. 그때 아영이랑 지연이랑 그냥 너희랑 같은 말. 누구? 저랑 세정이랑 정이. 아, 세정 같은 말이야? 아, 남남인 줄 알았어. 아무튼 그 정인이 뭐 기억 안 난다고? 네? 정인. 지금 같은 반. 저희 같은 말. 아, 정인이 같은 반이라고. 저희 셋이 다. 아, 그러면 오케이. 걔가 오빠가 영인이라고 있는데 연대 갔거든. 오빠가 여기 다녔고 오빠 때문에 이제 추천 오빠가 해서 왔는데 작년에 쌤이 원래 맞다가 중간에 안 맞게 되어가지고 그만뒀거든. 혹시 잘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나? 친하지 않지? 한마디는 아니지. 네? 한마디는 아니지. 그거 아니고 그냥 반에서 같이 노는 애들이랑 친해서. 아, 그 교점이 있다고? 네. 그냥 근데 저희 반은 이렇게 다 같이 노는 분위기여서. 되게 좋은 편이구나. 그럼 시영이 지연이랑 언제 알게 됐어?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같은 반이었어? 그저 2학년 3학년 그래서 알아봤는 거야? 네. 근데 잘 맞았나 보다. 지연 착하지? 엄청 착하지? 맞아요. 장난 아니야. 이렇게 착한 애는 지금 없으면. 아, 너희도 착해. 자, 여러분 마지막 두 질문 볼게요. 자, 다음 질문은 농부들은 농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글인가 봐요. 농업은 농부들에게 단지 식량, 목재, 그리고 섬유가 아니라 그 이상인 것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이 뭔지를 우리 좀 보자. 그것은, 즉 농업은 또한 농부들이 새로운 에너지의 새로운 흐름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대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농업을 사용했다고요? 농업이 어떤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었는데? 이건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과 살짝 겹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어디 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풀을 먹을 수 없어요. 인간이 풀을 먹을 수 있지. 맛이 없어서 그런가? 말과 소는 먹을 수 있대요. 왜 가능합니까? 말과 소는 뭘 하죠? 반추 동물 들어가서 반추가 뭔지. 되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되새김질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는데 뭔지 몰라요. 되새김질이 뭐냐면 소는 위장이 3개가 있어요. 풀을 먹으면 아까 그랬죠. 풀은 셀룰로스가 많아서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먹고 셀룰로스를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똥으로 싸지 않고요. 다시 다음 위장으로 보내서 한 번 더 소화를 시켜요. 또 다음 위장으로 보내서 소화를 시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소화를 시켜요. 이걸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그게 소나 말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말고 얘는 풀을 먹을 수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말과 소가 풀을 뜯어먹게 한 다음에 이건 방목이라고 하죠. 목축업이라고 하죠. 하게 한 다음 타거나 화물 수송을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잡아먹은 농부들입니다. 자, 이 농업은 단지 밭 갈고 모내기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 키우고 말 키우는 것을 다 농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못 먹는 풀을 내가 기르는 소가 말이 대신 먹게 하면 그 소나 말은 살이 찌겠죠. 살이 쪘어? 그러면 힘도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걔를 타고 다니거나 운송수단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의 식용으로 풀은 못 먹지만 풀을 먹은 말은 말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농부는 목초지라고 하는 농업 기반을 통해서 거대한 광합성 에너지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활용한 거 맞아요? 맞습니까? 뭔 말이에요? 광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풀이 있죠. 그런데 농부가 광합성의 흐름을, 광합성 에너지를 직접 활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돼야 됩니까? 농부가 풀을 직접 먹는 거죠. 그건 광합성을 직접 이용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인간은 풀을 먹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식물이 광합성에서 자라난 걸 직접 활용할 수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돌렸지. 그걸 누구한테 먹였어? 말하고 소한테 먹였지. 그리고 나서 그 말과 소를 내가 잡아먹거나 운송수단으로 활용했어. 그러면 나는 애초에 식물이 한 그 광합성 작용을 어쨌든 간에 둘러서 활용한 거 맞아? 맞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래요. 인간은요, 끼케야, 많아봐야 75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에요. 말이나 소는 인간의 10배만큼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분의 그 모든 에너지는 손에 쥐는 괭이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땅을 더 깊이 일구거나 상품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분의 모든 에너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 말고 말이 소가 인간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에너지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 사람이 밭 안 갈고 소 가지고 밭 갈게 만들잖아요. 상품 운반 사람이 안 하잖아요. 사람은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 가진 소, 말 가지고 수송하잖아요. 농부는 또한 옷감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아마라고 하는 섬유나 면과 같은 식량 이외에 지금 아까 먹는 얘기를 했지만 왜 다른 용도를 가진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었대요. 이것도 사실은 농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농업이잖아요. 혹은 그들은 나무를 심어서 목재를 사용해서 건축이라는 걸 또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건축이네요. 또는 그것을 태워서 다시 요리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리를 말하는 건 나무를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땔감을 얘기하는 거죠. 연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료.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역시 연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 인간은 확실히 농업을 통해서 그냥 쌀만 얻은 게 아니었네요. 광합성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 광합성을 간접적으로 활용한 것은 결국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게 맞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분의 에너지로 소에게 밭을 일구게 하거나 운반을 시키거나 또는 옷감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농업하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건축 자재를 쓸 수 있는 나무를 농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농업한 나무를 연료로 쓰기도 했고요. 오케이. 그랬다고요. 자, 이걸 읽으면서 하나 걸렸던 건 아까 광합성을 간접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말만 걸렸었나요? 그건 이해 갔습니까? 신용이 갔나요? 네.
농업은요 좋습니다. 농부들에게 more than 뭐뭐 이상을 줬대요. 단지 쌀, 밀 같은 음식 그리고 나무, 뭐 섬유 이런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줬다고 합니다. 이미 나왔네요. 뭐 음식, 땔감, 뭐 섬유, 옷이잖아요. 농업은 또한 농부들에게 간접적인 접근을 허용했대요. 뭐에 대한? 에너지의 새로운 흐름을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에너지는 광합성으로 시작된 에너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자체는 풀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풀은 곧 광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풀은 곧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광합성을 먹을 수 없다, 즉 직접 접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말이랑 oxen, 소들은 풀을 먹을 수 있어, 소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머리를 쓰자. 농부는 어떤 농부? Who led horses and oxen. 말이랑 소를 사다가 그레이즈하면 풀 뜯어먹다죠. 풀 뜯어먹게 한 거, 방목이라고 하지. 얘네를 풀 뜯어먹게 한 농부. 그리고 나서 뭐 한 농부? used 한 농부. 자, 위에 있는 used는 절대로 앞에 있는 그레이즈랑 병렬을 걸면 안 돼요. 얘랑 병렬을 걸어서 use를 써버리면 말과 소가 풀을 뜯고 말과 소가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댐 자체가 말과 소이기 때문에 말과 소를 사용하는 건 농부에 대한 얘기이므로 여기는 let과 병렬을 걸어야 돼요. 근데 let은 과거형도 let이죠. 얘는 지금 과거형으로 적혀 있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따라서 얘도 동사 병렬 두 번째로 used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는 별표 하나 갑니다. 법적으로 구조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묶을게요. 말과 소에게 풀을 뜯어먹게 한 농부는요. 그리고 나서 끊기지 않았군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농부? 그 말과 소를 사용한 농부. 뭐를 위해? 타거나 또는 이거 견인, 끌기란 뜻입니다. 물건을 끌 때 쓴다거나 or 마지막 경렬 killed and eat 죽여서 먹은 뭐를? 말과 소를. 자, 까지가 주어가 끝이에요. 그럼 이제 farmers가 주어인 상태로 관계사절에 동사가 병렬로 3번 나왔던 거죠. were 이런 농부들이 뭐 하는 농부들이었니? 지금 다 뭐 한 거니? 활용했잖아. 풀을 직접 못 먹으니까 돌려서 활용했잖아. tap into 하면 이게 통째로 활용하다죠. 이게 뭐뭐를 활용하다야. 이게 왜 활용하다야? 탭이 뭐야? 두드려보는 거 아닙니까? 왜 두드려봐? 이거 뭐에 쓰는 건지,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고 있었대. 그 큰 흐름을요. 뭐의 흐름? 바로 광합성 에너지. 그게 목초지에 있는 풀에서 시작되었던 건데 그것이 갖는 엄청나게 큰 흐름을 잘 활용했던 사례가 바로 농부들의 가축을 통한 실용이나 운반 같은 사례였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뭐 풀 대충 먹고 소화 대충 시켜서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건 엄청 큰 차이를 만들었거든. 자, 그 큰 차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인간은 발휘할 수 있다. at most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기껏해야라는 뜻이죠. 기껏해야 약 75W라고 하는 에너지 사용량만이 가능해. 반면에 말이나 소는요. 업투라고 하는 건 최대 뭐뭐까지라는 뜻이죠. 최대 10배만큼 많은 에너지, 그럼 뭐 750W까지가 되겠네요. 그런 에너지를 기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치가 다른데요.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정도 힘 이상은 못 내는 거예요. 말과소는 배불리 먹으면 750이라는 엄청난 힘을 내고도 남는 겁니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추가적인 에너지, 얼마입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685 정도, 675가 되겠네요. 그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니까 뭐 하는데 사용됩니까? for land, 땅을 플로우, 괭이질하는 거,
땅을 일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누구보다 더 깊이. More deeply than handheld hoe. 손에 쥔 괭이, 사람 말하는 거죠. 인간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말과 소의 힘을 빌리면 훨씬 땅도 깊게 팔 수 있고요. 5월 또는 뭐 하기 위해 사용됩니까? 저 거래 컷자는 역시나 수레를 끌다. 캐리 운반하다. 상품을 끌거나 사람을 운반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었냐? 아니, 힘에 대한 얘기 말고 이번엔 다른 용도에 대한 얘기 해볼게. 농부들은 또한 증가시킬 수도 있었다? 생산을 말이야. 뭐의 생산인데? 동식물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할 때 농업을 통해서. 근데 어떤 동식물인데 가지고 있던 거야, 동식물이. 뭘 가지고 있었게? Other used besides food야. besides는 뭐뭐 외에잖아. 아, 식량이라고 하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식물의 생산도 증가시켰어. 그게 뭔데? such as flax, 여기 아까 나왔던 거. 아마라고 돼 있는데 섬유 이름이에요. 커트는 다 알죠. 목화, 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섬유와 같은 것들이요. 이 섬유는 뭐 하는 건데? which could be used to make a textile. 텍스타일가 바로 면직, 면. 옷 말하는 거죠. 옷감.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아마나 면 같은 식량 이외의 것들도 기를 수가 있었대. 또는 그것만 있냐? 하나 더 갈게. 농부들은요, 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나무를 뭐에도 사용할 수 있냐 하면 당연히 건축자재, construction material이겠죠? 집을 짓거나 농장을 짓거나 헛간을 짓거나 담장, 우리를 짓거나 이렇게 건축자재로서 사용을 했고 5월 또는 차라리 나무를 좀 태워버려서 그걸 요리하는데 연료로 쓸 거예요. 퓨얼이죠, 퓨얼. 이거는 연료로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을 데우기 위해, 그리고 집에 있는 난방을 위해서도 말이에요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그 돌려서 쓴 건요 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말고 아까 여기 운반하고 끌어당기는 여기까지가 광합성에 대한 얘기였어요. 역시 원래 순서였지. 찾는데 없어. 자, 연결을 잠깐 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기 예를 들어가 있었고 내려가면 맨 앞에 있지는 않지만 이 얼소 있죠?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두 번째 연결어 짝꿍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이랑 also 두 개로 연결어 문제. 그리고 어법이요. 어법은 밑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법은 여기만 딱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사입니다. 여기서만 잘 봐주세요. 이미 첫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에 대입한 문제가 나오기 너무 쉬워 보이고요. 어휘 문제도 없습니다.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없고. 네, 그 정도요. 마지막 거 보자. 마지막은 어법으로 출제가 되었던 자, 우리 철새는 다 길 찾아가려 잘 가죠. 뭐 보고 가요, 걔네? 막 태양 보고 갑니까? 아니래요. 다 안에 시계가 있대요. 나침반이 있대요. 새를 내고 있는 나침반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나침반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죠. Directing the north. 사용자에게 북쪽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게 유일한 기능이잖아요. 그런 도구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험이 없는 새라 하더라도 늘 북쪽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그런 다음 동으로부터 유전으로 물려가는 원하는 이동 방향이 어디든지 그것과 일치하는 지점으로 몸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도구, 나침반이 이미 있대요. 누가? 새가요. 새는 이미 흐른 나침반이 있어서 아무리 경험이 없고 어려도 이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본적인 나침반 방향 잡기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능력은 경험이 없는 어린 새에게서 이동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철저한 과학적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대요.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요, 새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그 갖고 태어난 나침반을 어떻게 읽고 또 그리고 나서 자신의 방향을 잡기 위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점점점 복잡하면서도 명확해 보이는 그런 실험들을 해왔다고 해요.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럼 현재 완료네. 이들 중 다수의 실험에서는요, 야생새들을 덫으로 잡아서 또는 실험실에서 그들을 길러서 하룻밤 동안 큰 세장 장치 우리에다가 새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새들이 막 갇혀있으니까 어디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갈 거죠. 새들이 원하는 목표 방향은 그들이 세장 모서리 주변에 남기는 표식의 형태로 어림할 수 있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새들한테 예를 들면 부리에다가 다 페인트를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페인트가 많이 묻은 곳들이 다 새가 갔던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방향을 짐작해 보려고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나침반을 조작한 거네요. 어떻게 했나? 나침반을 조작했나요? 나침반 이외에 다른 정보를 얘기하는 거구나. 가령 그 새들이 위쪽의 별, 혹시나 우리가 이 몸속에 나침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눈이 있으니까 하늘 별자리 보고 또는 달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녀석 다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을 못 보게 해요.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새들이 자신의 방향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단서를 힘들여 조사해 볼 수 있었대요. 각가지 단서를 다 차단한 상태로 이래도 거기 가는지 이래도 거기 가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각적 요소를 차례로 다 차단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북쪽으로 간다면 그 새는 필시 안에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시험이 끝이 안 났죠. 지금 끝이 안 났어요.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다 해봤더니 나침반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안 나 있어요. 안 나 있습니다. 이거 연인 결말이에요. 다음 패스. 나침반은요, have just one purpose. 단일 목적을 지닌 tools, gazette, 도구예요. 그게 뭐야? To tell the user where the nurse is. 목적이 어딘지 알려주는 것 뿐이죠. A armlet. arm 하면 뭐뭐를 갖춘이라는 뜻이죠. 그런 도구, 나침반이라는 도구를 갖춘. 암드 말고 당연히 equipment 같은 거 되겠죠. 마운티드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기계에 해당하긴 하는 건데 mounted, equipped, armed. 그렇게 이런 도구를 갖춘 naive, 순진한 juvenile하면 청소년 어린아이죠. 순진한 어린 새는요 should always be able to 언제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북쪽을요 as a reference point, 기준점으로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orientate itself. orientate 하면 방향을 잡자. 근데 itself니까 자기 자신이야. 즉 길을 찾아가는 게 되겠죠.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rotating its body. 그 어린 새의 몸을 회전시킴으로써요. 어디로? to point. 어떤 지점으로. 근데 어떤 지점인데? where it is in line. 그것이 일치하는, in line with 하면 뭐뭐와 일치하는 자, 지금 이세 제가 보라색에다 칠했는데 사실 지침 때문에 칠해놓긴 했지만 거의 다 똑같아요. 다 지금 어린 새입니다. 다 어린 새예요.
어린 새가 길을 찾아간다. 어린 새의 몸을 회전함으로써 어떤 지점이냐 하면 그 어린 새가 일치하는 지점이야. 근데 어떤 지점이랑 일치하냐면 whatever. 얘들아 이건 원래 어법 문제여서 어법은 다 뺐는데 얘는 통문장 괜찮아. 통문장 암기 하나 해주라. 요거 영작 출 때 되게 괜찮아 보이거든.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복합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절로 쓰여서 뒤에 분사의 명사까지 여기까지 간다? 해볼게. 이게 원래 뜻이 뭐야? 뭐뭐 하는 무엇이니잖아. whatever는 뭐뭐 하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엇이냐면 끝나면 안 되고 무슨 원하는 이동 목적지가 되는 거야. 이 새가 원하는 이동 목적지가 무엇이든 그것과 일치시킨다는 거지. 근데 이 목적지는 그 새가 has inherited. inherit 하면 물려받다라는 뜻이죠. 물려받다. 얘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뒤에 표현 보이는. 그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 어린 새가 물려받았던 원하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지는 부모한테서 타고난 겁니다. 겨울이 되면 어디로 이런 것들. 그것과 일치하게끔 방향을 잡아간대요. 이렇게 몸에 있는 나침반을 타용한 기본적인 방향 잡는 것은요, 이제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냐? To be the cornerstone of migration. 이동의 초석, 기초가 된대요. 이 어린 새들에게서요. 그리고 has been 였습니다. 저 기본적인 나침반 길찾기는 바로 대상이 되어 왔대요. 뭐의 대상? exhaustive 하면 아주 열심히 열렬한 철저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주제가 되어 왔다고 해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요, 연구진들은요, 수행해 왔답니다. 점점 더 복잡하면서도 엘레간트는 여기서 우아한 거 말고 명백한으로 갈 거예요. 오버트 같은 단어. 복잡하면서도 명백한 실험들을 증가시켜 왔는데 뭐 하기 위한 실험이냐면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어떻게 새들이 읽어내는지에 대한 뭐를 그들의 몸 안에 내에 있는 컴파스를 대체 어떻게 읽는 거야?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새들이 그리고 나서 그 정보, 나침반을 통해 얻어낸 정보를 길을 찾아가기 위해 사용하는지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기 위해서 많은 복잡하고 명백한 실험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실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길래 복잡하고 명백하냐? 많은 이런 실험들은요, 포함해 왔답니다. trap, 가두는 거잖아요. trapping wild birds, 야생새를 잡아다가 가두거나 or 또는요, 이게 조금 비윤리적으로 보인다면 애초에 연구실에서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길러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새를 우리에 넣은다, 길러서 and placing them in an cage apparatus overnight. 그 새들을 place, 넣는 겁니다. 케이지, 새장, apparatus, 도구. 그러니까 새장 도구니까 그냥 실험실에 있는 새장을 얘기하겠죠. 실험실 새장에다가 overnight, 하룻밤 동안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장에서 새들이 바라는 목적지 방향이 평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뭘로 평가하냐 하면 마크의 패턴이요. 표시 패턴 가지고요. 어떤 표시가 났길래 새들이 leave, 남긴 표시야. 어디에다가? around the edge of the cage. 케이지 뚫고 나가려다가 부리 끝에 붙은 페인트 같은 것 따로 예시를 들었지? 우리 모서리 주변에 묻어있는 글이 남긴 이런 표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평가 측정했대.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요소를 제한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작하기 위해 정보를 available to these birds,
나침반 이외에 이 새들이 길을 찾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을 조작, 왜곡 또는 차단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면 뭐 함으로써 by preventing them from seeing 새들이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뭐를? 별 위에 있는 별을 못 보게 차단하기 위해 조작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have been able to painstakingly unpick different cues. painstaking 하면 고통이 엄청 드는 거니까 아주 공들여서 힘들여서 unpick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할 수 있었다. 뭐를요? 다른 단서들을 어떤 거? 새들이 사용하게 되는 단서들을요. 뭐 하기 위해? 길을 찾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단서들을 하나씩 다 조사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었다 하고 있고요. 결론은 모르고요. 네, 얘는 딱 명백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아서 오히려 새들 나침반에 대한 연구,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글이잖아요. 자, 주제 괜찮고요. 주제 아까 말했던 영작 서술형 있습니다. 영작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거 무관한 문장이에요. 지금 6문장짜리인데 연봉 여부는 무관한 문장을 처음 보는 문장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있는 문장을 말을 안 되게 바꾸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무관한 문장 어떻게 보겠습니다. 내용의 치는 없고요. 이거 없고 순서 없고 다 추측성이라 내용의 치를 잠깐 생각했는데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다 추측성이라서. 까지입니다. 16분이네. 시간 다 됐구나. 자, 이제 과제는 나갔던 진도까지 다 모든 워크북을 다 해오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6강전 전문 테스트랑 공문 해석 테스트 그리고 워크북에 있는 기획한 어법 선택형 테스트 시행하고요. 자,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하원하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잘 가시면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네. 아! 신영아! 신영아!